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부산 경남 지역 경매 대행 그리고 경공매 교육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소개드리는 경매 물건 외에도 모든 경공매 물건, 전국 어떤 물건이든지 간에 상담 가능하니까 사건 번호 또는 물건 번호 확인하셔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소개드리는 경매 물건은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버머리에 있는 상가주택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 보겠습니다. 위치 보니까 지금 여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입니다. 그럼 요 인근은 그럼 입지가 어떻게 됩니까? 보니까 바로 옆에 보니까 뭐 범어주공아파트 이렇게 있고, 그리고는 초등학교도 바로 보입니다. 초등학교 바로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노란 도로, 그죠? 네, 큰 도로, 대로 쪽에 붙어서 양산 부산대병원이 있습니다. 양산 부산대병원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산이다, 그죠? 오봉산이죠, 오봉산. 그래서 오봉산 쪽으로 올라가니까 이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는 이쪽으로는 다 대부분이 경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은 평지고요. 이쪽은 평지고. 옛날에 여기 양부대 있고, 그리고는 아파트 있는 거 옛날에 다 뭐 농지였었죠. 여기다가 이제 이거를 이제 다져가지고 이렇게 신도시가, 이렇게 물금 신도시가 이렇게 형성이 된 겁니다. 어쨌든 이쪽은 이제 구축 아파트들이에요. 구축 아파트들이고 경사가 있다. 그리고 여기 해당 물건은 요 자리다 됩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그럼 역은 어떻게 해요? 하면은 양산도에 부산 2호선 올라가지 않습니까? 곧 1호선도 개통을 한다는데, 그죠? 자, 그런데 남양산역까지는 거리가 꽤 됩니다. 버스 노선이 근데 워낙 잘 돼 있어요. 이쪽이 부산까지 가는 버스 한 번만에 이제 가는, 여기 버스 정류장이 이 부근에도 많습니다. 해당 물건 주변에 보면 버스 정류장들이 있죠. 그죠? 여기도 보이고. 그렇죠, 그죠? 해당 물건이 쪼르르 나오면 바로 여기 버스 정류장이에요. 요 윗길에도 있고 군데군데 다 있어요. 그러면 이런 버스들이 거의 다 이제 부산 쪽으로 보통 연결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통은 괜찮습니다. 어차피 전철역까지 걸어갈 건 아니고, 걸어갈 거리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어쨌든 해당 물건이 여기입니다. 코너에 있으면 좋겠으나 코너에 있지는 않고요. 요 코너 조그만 그죠? 사거리 안쪽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물건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자마자 바로 경사진게 보입니다. 그죠? 경사진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위쪽으로 이렇게 하면은요, 요 밑에 이 도로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올라와서 여기 이제 벽돌집 있죠? 코너에 바로 안쪽에 있는 요 건물 바로 옆에 있는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인데 여기 보입니다. 여기 보이는데 여기는 이제 주차장하고 근생 일개 호실이 있습니다. 요게 지하 1층입니다. 경사다 보니까 이게 지하 1층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1층, 2층, 3층에서 두 가구씩에서 6가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위치 대충 봤고요. 그러면 권리관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 번호입니다. 경매는 사건 번호 아셔야죠. 울산 번호는 2023 타경에 3867 됩니다. 토지 면적은 58.69평입니다. 그리고 건물 연면적 125.69평이며 감정가 7억 5,364만 360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번 유찰되어 있습니다. 2월 13일 날 경매 2차 진행합니다. 자, 그래서 감정가 대비 70%인 5억 2,875만 5천원으로 진행합니다. 여기서도 한 번 더 유찰이 되면은, 그러면은 언제 하고 얼마가 최저가가 됩니까? 되잖아요. 자, 봅시다. 자, 3차 날짜는 3월 20일입니다. 3월 20일이고 감정가 대비 49%인 3억 7,012만 9천원을 최저가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사진 한번 봅시다. 아까 로드뷰로 대충 봤지만, 그죠? 요런 모습들입니다. 자, 여기 요 건물이죠? 이 건물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로드뷰에서 봤던 모습이죠? 해당 물건입니다. 해당 물건. 자, 주차장 있고 여기가 있는 게 근생입니다. 그리고 여기 1층, 2층, 3층에서 두 가구씩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자, 권리상의 하자, 뭐 이런 것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 건물이 아니면 등기부는 두 개가 있습니다.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있습니다. 토지 등기부부터 보겠습니다. 토지 등기부 보니까 2012년 10월 10일에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토지만. 그래서 12년 전에 토지를 7,100만 원에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2015년 2월 4일 날 근저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 전에 2012년 10월 10일 날 토지 매수해서 건물을 올렸습니다.
건물을 올려서 건물의 소유권 보존은 2015년 2월 4일입니다. 자, 그래서 건물 소유권 보존될 때 그때 토지 그리고는 뭡니까? 건물 가치에서 물금 세망을 근거로부터 대출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근저당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근저당 다음에 가압류도 있고 임차권 등기도 있고 그 뒤에도 또 입차권 등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2023년 5월 3일에 물금 새마을 금고에서 임의경매 신청한 사건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2015년 2월 4일입니다. 자, 임차인들이 있습니다. 임차인들이 쭉 있으나 뭐 임차 보니까 아까 1층에 왜 주차장 옆에 근생 있었어요. 자, 그거가 약 33제곱미터, 그러니까 10평 정도 되는데, 자, 이거 주거용으로 임대 나가고 있는가 봅니다. 1,500만 원에 25만 원으로 지금 임차인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1층에 2개 호실, 2층에 2개 호실, 3층에 2개 호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임차 보증금 합계가 지금 3억 4천에 119만 원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제 입찰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렇구나. 이런 이제 임차인들 상황을 볼 때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보면 됩니다. 그죠? 선순위 임차인이 아니고 후순위 임차인이라면은, 뭐 배당을 소액 임차인으로서 좀 받아 나갔으면 좋겠다. 뭐 못 받아도 또 할 수 없는 노릇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선순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선순위 임차인이 있으면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했는지, 배당을 받는지, 내가 인수할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봐야 되죠. 자, 그런데 현재 선순위 임차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 2015년 2월 4일 이전에 전입된 그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인이에요.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여러분이 이제 하실 것은, 입찰하실 분은 뭡니까? 주변에 임대 시세, 그리고 주변에 공실 현황, 임대 잘 나가는지, 임대 시세 얼마인지 해서 월세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가지고 우리가 수익률 계산을 해보고 그래야 되겠죠. 요즘은 예를 들면 여러분도 낙찰을 받으면은 경락자금 대출을 받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상태에서 전세를 있잖아요. 뭐 호실당 뭐 1억씩 얼마씩 이렇게 받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월세 세팅한다고 생각하시고 월세 얼마 받을 수 있는지를 조사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는 뭐냐면은 제가 지금 서류상 봐드리고 있는 거예요. 서류상 등기부상 인수할 것도 없고 임차인도 선순위 없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지금 서류상으로는 그러나 과연 그러면은 현황도 일치하는지 현황이 일치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건축물 현황도와 지금 현재 호실 위치 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서류상으로는 호실 보니까 1층에 101호 102호 그리고 2층에 201호 202호 3층에 301호 302호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 무단대수선 방조객이라고 하죠. 그런 것도 서류상 감정평가서의 내용을 보면은 참고하면은 별로 하자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또 가서 현황 물리적으로 건물 관계가 건물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어떤 건물에 균열이라든가 아니면 누수라든가 특히 이런 부분 철저히 조사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 가시면 반드시 내부에 들어가셔서 어떤 뭐 호실별로 내부를 방 구조 뭐 안에까지 다 보시라는 건 아니고요. 볼 수 있으면 좋고요. 그런데 1층 들어가서 각 계단실 그죠? 계단 올라가면서 하자가 있는지 바닥에 물 고인 게 있는지 또 금이 간 게 있는지 이런 것도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그 물금에 지금 현재 취하된 물건이 하나 있는데요. 나왔다가 그 물건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위치가 굉장히 좋은데 했는데 제가 조사를 가봤더니 뭐냐면은 건물 자체에 어떤 누수 같은 것도 있고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건은 결국은 이제 취하가 됐습니다만은 항상 경매 물건은 여러분이 꼭 임장을 제대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이런 물건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요. 아파트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인가요? 제가 부산 사상구에 무슨 아파트를 의뢰인이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의뢰를 하셨어요. 근데 조사를 갔습니다. 조사를 가니까 현관문 앞에 말입니다. 이 집이 누수가 있다라는 그 내용이 있었어요. 그 내용을 관리사무소에서 붙여놨어요. 왜냐면은 그 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말입니다. 어디론가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누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딘가 가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밑에 집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리사무소에 얘기를 했겠죠? 자, 그러니까 관리사무소에서 와가지고 강제 개문을 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강제 개문을 하고 그리고는 그 집에 해당 경매권 그 집에 수도를 다 잠궈버린 거죠. 잠궈버리고 자, 그렇게 된 상태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물을 튼단 말이에요. 만약에 수도를 틀면 또 밑에 누수가 발생하겠죠. 그죠? 자, 그런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돌아오시면은 소유주한테 보내는 저기였었어요. 안내문이었어요. 돌아오면은 반드시 관리사무소부터 먼저 와달라. 이런 내용이 게시가 돼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파트건 이런 문제 그 뭡니까 이런 다가구 건물이건 이런 그 경매 물건은 항상 서류상의 하자가 없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현장 가서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서 경매 진행하시는 분은 꼭 뭐냐면은 건축물 현황도 그죠? 건축물 대장만이 아니고 건축물 현황도도 발급받아서 그거 하고 지금 현황이 일치하는지 그리고 하자는 없는지 예, 그런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런 거 혼자서 진행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은 의뢰를 하시면 제가 빈틈없이 조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해당 물건 보니까 지금 최저가가 말입니다. 5억 2,800, 5억 3천 선입니다. 5억 3천 선이고 지금 임차 보증금 합계 3억 4천이고 월세 합계는 119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2차 최저가선에 누군가 꼭 필요한 사람이 받아가든지 아니면은 한 번은 더 유찰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입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고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거죠. 조사해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특히 이런 이제 그 다가구나 마찬가지죠. 상가주택이라고 제가 뭐 1층에 이제 지층에 상가가 근생이 있으니까 제가 상가주택이다 했지만 사실 다가구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자, 이런 물건을 항상 입찰하실 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수익률 아니겠습니까? 월세 받으려고 우리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에 땅값도 별로 오르질 않으니까 결국은 수익률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익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월세 얼마 받는지 그리고는 그 주변에 공실이 많은지 그런 현장 조사가 수반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네, 다음에 또 다른 물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